자, 흥분의 전도와 전달 파트를 그 개념 수업을 영상을 촬영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극의 전도와 전달 그리고 근육 수축 이 부분을 개념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걸 보고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마라톤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라톤 문제가 안 풀릴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내가 26번부터 끝까지 다 문풀 영상을 채널에 올려놓았으니 일단은 처음부터 안 풀린 사람은 그 영상을 본 다음 이걸 끈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찾아서 풀어보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 과정을 보면 우리 자극이 이동하는 데에는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자극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거야. 우리는 찌릿찌릿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 전도라고 하고 화학 물질에 의한 이동 방식을 뭐라고 한다? 전달이라고 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도가 전달보다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린 이렇게 자극을 이동시키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경세포인 뉴런이라고 한다고. 다시 자, 자극을 이동하는 체계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 얘를 뭐라고 한다? 신경세포라고 하고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뉴런의 모습은 이런 형태. 그치? 그래서 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 앞에 머리 부분에 여기 핵이 이렇게 가운데 보여. 핵이 있다는 소리는 이 핵 안에 DNA가 있다는 소리고 다시 말해서 생명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핵이 있는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얘를 신경세포체라고 하고 신경세포체에는 이러한 나뭇가지와 같은 돌기들이 이렇게 나 있었다 이거야. 자, 이 나뭇가지와 같은 돌기, 얘를 우리 뭐라 한다? 가지돌기라고 하고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자극을 뭐 했다? 수용했다 이 소리야. 자, 그 다음 뒤에 꼬리처럼 뻗어 있는 돌기, 얘를 우리 뭐라 한다? 축삭돌기라고 하고 이 축삭돌기에는 이제 슈반세포라는 아이가 여기 나와 있어. 슈반세포라는 아이가 돌돌 말려서 이루어진 구조물로 마리집이 있는 신경도 있고 마리집이 없는 신경도 있었다 이거야. 근데 마리집이 있는 신경 같은 경우는 얘는 뭔가 절연체 역할을 해. 절연체란 뭐야? 전기적 신호로 뭔가 차단했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마리집을 통해서는 전기적 신호가 이동해 못해? 못했다 이거야.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극이 이동하는 과정에는 전기적 신호로 이동하는 방식인 전도와 화학적 신호로 이동하는 방식인 전달이 있었는데 마리집은 이 전기적 신호를 차단하다 보니 마리집을 통해서는 전기적 신호가 이동했다 못했다? 못했다. 라고 보면 돼.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지 못했다? 이꼴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극이 이동했다 못했다? 자극이 이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틈이 있어. 여기 우리 뭐라고 해? 시냅스라고 하고 시냅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자극이 이동을 했다 이거야. 이런 시냅스 틈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그 다음 뉴런의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 얘를 뭐라고 한다? 전달이라고 한다고.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축삭돌기 끝에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낭비의 결절이라고 하고 낭비의 결절을 통해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해 못해?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거야. 자, 우리 뉴런의 종류를 보면 뉴런은 마리집이 없는 뉴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있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마리집이 있는 신경을 뭐란다? 마리집 신경이라고 해. 아까 얘기했듯이 마리집을 통해서는 자극이 이동을 해 못해? 못하다 보니까 자극이 이렇게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마리집을 만나면 점프를 해야 돼. 점프. 그래서 마리집 신경은 점프, 다시 말해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에 비해서 어떻다? 빨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또한 우리 뉴런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구심성 뉴런과 그 다음 원심성 뉴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연합 뉴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8종 교과서마다 구심성 뉴런을 어떤 교과서에는 감각,
어떤 교과서에는 원심성 뉴런을 운동 뉴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구심성 뉴런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감각 뉴런 기억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원심성 뉴런 이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응 운동 뉴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구심성 뉴런, 감각을 왜 구심성이라고 하냐면 손끝, 발끝에서 온 자극들이 모두 다 뇌에 집중이 되어야 되거든. 뇌로 이렇게 집중이 돼야 돼. 그래서 모인다, 뇌로 모인다라고 해서 감각 이꼴 구심성이라고 하고, 감각신경은 좀 생김새가 독특해. 신경세포체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축삭돌기 중간에 붙어 있었어. 그 다음에 뇌와 척수를 이루는 뉴런, 연합 뉴런이라고 하고, 원심성 이꼴 운동 뉴런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뇌에서 명령 온 자극이 저 손끝 발끝에 운동기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심성 뉴런 이꼴 운동 뉴런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런 운동 뉴런에는 체성 운동 뉴런 운동 뉴런 하나로 이루어진 체성 운동 뉴런, 얘는요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이야. 그다음 이렇게 운동 뉴런 두 개로 이루어진 뭐가 있었다? 자율 운동 뉴런이 있었다 이거야. 자, 이 자율 운동 뉴런은 내장근에 연결돼 있어. 자, 그다음 우리 구심성 뉴런에는 다 마리집이 이렇게 있거든. 그치? 운동 뉴런에도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 그럼 이것도 내실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마리집이 없는 애는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없고, 그다음 자율신경의 자율 운동 뉴런의 시냅스 이후 뉴런이 마리집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나머지는 다 마리집이 있다. 음. 자, 그럼 자극이 전도되는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볼 건데, 자극이 흥분이 전기적 신호로 이동하는 현상,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전도라고 한다. 근데 이 전도되는 과정에는 크게 분극, 탈분극, 그 다음 재분극에 의해서 자극이 이동하더라 이 소리야. 자,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극이 분리되어 있다 뜻이고, 자, 분극 같은 경우는 자극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자극이 오지 않은 평온한 휴식 상태다 이거야. 그러면 극이 왜 분리되어 있냐? 자, 그 과정을 볼 건데, 축삭돌기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확대했어. 확대를 봤더니 축삭돌기 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녀석이 있어. 펌프. 얘는 자, 능동수송 과정을 통해서 ATP 소모가 있거든. ATP를 소모하면서 나트륨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축삭돌기 바깥으로. 근데 몇 개씩 내보내? 세 개씩 내보내. 자, 칼륨은 축삭돌기 안으로 두 개씩 들여보내더라 이거야. 자, 이거 몇 개씩 나가고 몇 개씩 들어오는 거? 이거 예전에는, 개정전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 한다? ATP를 소모하면서 나트륨 바깥으로 내보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여보낸다.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바깥이 농도가 항상 높다. 항상. 요 펌프 때문에. 그 다음에 칼륨은 항상 축삭돌기 안이 농도가 높았다 이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축삭돌기 막에 뭐가 있냐면 펌프만 있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얘는 막 단백질로 나트륨을 이동시킬 수 있고 칼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뭔가 나트륨이 드나드는 또는 칼륨이 드나드는 문짝이라고 보면 돼. 근데 나트륨은 평상시에 다 닫혀 있는데 칼륨의 통로가 일부가 열려 있는 거야. 그러하다 보니 아까 펌프 때문에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농도가 높다 그랬어? 바깥이 항상 농도가 높고 칼륨은 항상 촉사통 안쪽에 농도가 높았는데, 칼륨의 통로가 일부가 열려 있다 보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칼륨이 줄줄 새어 나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쪽에 양이온이 줄줄 새어 나가니 안쪽이 상대적으로 무슨 전화를 띠겠다? 음전화를 띠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음전화를 띠게 된 상황, 안쪽이 음전화를 띠게 된 상황, 이걸 분극이라고 한다. 또 하나, 우리 아예 그냥 축삭돌기 안쪽에는 이렇게 음전화를 띠는 단백질이 또 놓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안쪽이 음전화를 띠게 되었다 이거야. 자, 이렇게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면서 극이 분리된 상황, 얘를 뭐라고 한다? 분극이라고 했다고. 자, 다시 한번 자극이 이동하는 과정은 분극, 그 다음 탈분극, 그 다음 재분극, 이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자극이 이동을 하는데, 분극과 탈분극, 재분극 상황이 각각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극은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고 칼륨의 통로가 일부 열려 있어. 그러다 보니 칼륨이 안쪽에서 줄줄 새어 나가고 있는 상황. 이게 분극이었어. 하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 항상 작동한다. ATP 소모 있어 없어? 그치. 펌프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ATP 소모가 있었다 이 소리야. 그러면서 요것 때문에 나트륨은 항상 바깥이 농도가 높았고 칼륨은 항상 안쪽이 높았다 이거야. 자, 그러다가 자극이 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이번에는 칼륨의 통로가 칼륨은 그대로 일부 열려 있는데 나트륨 통로가 활짝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안쪽에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많아져. 그래서 양면이 자꾸 들어오면서 안쪽이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한다. 아까랑 마찬가지 칼륨은 그냥 일부 열려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했다 이거야. 이때 나트륨의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방식은 확산이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 ATP 소모 있어 없어?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번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의 통로 일부 열려있던 게 칼륨의 통로가 모두 다 열리게 돼. 그러면서 안쪽에 있던 칼륨이 또 막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 소리야 바깥으로. 그러면서 양면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안쪽이 양면이 부족하면서 무슨 전하를 띠게 되었다? 음전하를 띠게 되면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뭐 된다? 유입이 됐어. 됐어요? 바깥에서 안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자, ATP 소모 있다 없다? 없었지. 그래서 아까 분극 상황은 안쪽이 마이너스 전을 띄었거든? 마이너스 70mV 정도에 해당돼. 그런데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안쪽이 양윤이 많아지면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다 이 소리야. 우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을 때 요게 해당하는 요 막전이의 차이값을 뭐라 한다? 바로 활동전이라고 하고 이 활동전이는 약 몇 미리볼트에다 100mV 정도 차이가 났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대신 칼륨 일부가 열려있던 게 칼륨의 통로가 활짝 열리면서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역시 확산이 되어 나가게 되었다 이거야. 자, 다시 말해서 확산은 ATP 소모 있는 거야 없는가? 없다 그러고 있지. 그러면서 역시 안쪽에 있던 칼륨이 줄줄 새어나가면서 양면이 점점 새어나가니까 막전이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0mV 처음보다 더 많은 양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트륨은 항상 바깥이 농도가 높고 칼륨은 안쪽이 높았다. 우리는 이 마이너스 80 얘가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너스 80이라 꽤 막전이 변했는데 시간을 꽤 많이 사용했다. 막전이가 꽤 많이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까지 한 내용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70은 분극이야, 분극. 극이 어떻게 됐어? 나뉘어졌지. 자, 그러다가 탈분극, 자극이 오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이 됐다 이거야. 확산돼요. 물론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부 유출이 되기도 하다 이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뭐한다? 유출됐다 이거야. 역시 확산이지. 물론 유입이 일어나기도 해. ATP를 소모하면서 펌프는 계속 작동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막전이가 좀 꽤 많이 내려간 상황, 얘를 과재분극이라고 한다. 과분극. 그러고 나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이온이 재배치가 되겠네. 자, 막투가도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막투가도 같은 경우는 나트륨의 막투가도가 더 먼저 상승했지. 다시 말해서 탈분극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칼륨의 막투가도가 나중에 더 증가했다는 주는 재분극이 나중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거야. 자, 이번엔 볼게. 전도 방향.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오게 되면 이렇게 전도가 되는데 자극 준 지점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이 됐어, 안 됐어? 됐지. 이 나트륨이 이렇게 양쪽으로 확산이 되어 이동을 해. 그럼 이동된 이 나트륨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또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열린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또 유입이 되지. 그러면 이 유입된 나트륨이 또 그 다음
통로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서 이 유입된 나트륨이 통로를 또 열게끔 유도시켜가지고 또 나트륨을 유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돼. 하지만 마리집에 자극을 주게 되면 마리집에는 나트륨 통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마리집에다 자극을 준다고 해도 나트륨 통로가 없으니 탈분각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마리집은 나트륨의 유입이 되질 않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전도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이 소리야. 자, 이번에는 3번이 아주 중요하다. 3번을 이해 못하면 막전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든데 일단 이거야. 어, D1, D2, D3 그러니까 축삭돌기 내에 어떤 한 지점에다가 자극을 준 거야. 그러고 나서 동시다발로 몇 초, 예를 들어 3초면 3초, 5초면 5초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D1, D2, D3의 막전이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자 이거야. 자, 내가 만약에 D2에다 자극을 주게 되면 이 D2에 자극 준 D2는 그 지점에서는 바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3초의 시간을 줬다면 이 자극점은 바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3초 동안 막전이를 변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고스란히 다 썼을 거다 이거야. 그런데 자극점에서 먼 지점은 그 D2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그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들어왔잖아. 그 나트륨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을 일부를 썼을 거다 이거지. 시간의 일부를 나트륨이 확산되는 데 썼을 거야. 그런 다음에 양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게끔 유도하다 보니까 자극점에서 먼 지점은 시간의 일부를 나트륨이 이동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 어차피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아까 D2보다는 훨씬 짧았을 것이다 이거지. 네, 3초라는 시간에 동시다발로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자극점에서 먼 지점은 나트륨이 이동을 한 다음에 통로를 열게 해서 막전이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극 지점보다는 이동하는 시간을 일부러 썼기 때문에 막전이가 많이 변하지 못했다 이 소리야. 자, 정리. 다시 말해서 자극점은 그 시간을 온통 다 막전이 변하는 데 썼다고. 그러다 보니 막전이 변하는 데만 오롯이 다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막전이가 많이 변해. 그런데 자극점에서 멀수록 시간의 일부를 이동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막전이가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막전이가 적게 변하더라 이 소리야. 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전도 속도야. 전도 속도는 축삭돌기 지름이 클수록 당연히 전도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자극이 이동한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전기적 신호다 보니까 마치 축삭돌기의 지름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도선의 저항, 도선의 굵기가 얇을 때랑 굵을 때랑 언제 전류의 속도가 더 빨라? 당연히 굵을 때가 더 빠르겠지.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축삭돌기 지름이 클수록 어떻다? 빨랐다 이거야.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마리집과 민마리집 중 누가 더 빨라? 마리집이 더 빠르지. 왜? 무슨 전도가 일어나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대. 역치 이상이라는 소리는 뭔가 반응을 보일 정도의 크기만큼 자극을 줬다 이거야. 자극이 너무 약하면 우리는 자극이 왔다라고 느껴 안 느껴? 못 느끼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활동전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정도의 자극을 주게 되면 근데 이때 이제 자극이 강해지고 있대. 예를 들어 손바닥으로 때리고 내가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있어. 자극이 점점 세지고 있거든. 자극이 세지더라도 이 활동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활동전의 크기가 뭐였어? 분극 상태에서 마이너스 70, 탈분극 상태에서 최고 얼마야? 플러스 30까지 올라갈 때. 이 높이의 크기가 활동전이라고 했지. 이 높이의 크기는 대부분 100mV, 100에서 105mV 되는데 이 활동전의 크기는 자극이 커지더라도 이 높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야. 대신 자극이 커질수록 이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뭐가 커져? 빈도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거야.
또 하나, 자극이 커지게 되면 시냅스를 통한 신경 전달 물질의 양도 달라지거든. 어, 그러니까 강한 자극일수록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커졌다 이거야. 자, 역침이만한 자극을 줬어. 자극을 너무 작게 주잖아? 그러면 막전이가 찔끔 변해. 다시 말해서 탈분극은 일어났다 이거야. 하지만 플러스 30까지 막전이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거든? 다시 말해서 활동 전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고, 우리는 이렇게 활동 전이가 생기지 않으면 자극이 전도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자, 저해제 처리해진, 억제제 처리한 거. 그래서 올해 23년 고3 수능 6월 모의고사 한 5번인가 6번 문제 이 문제가 나왔거든.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자, 이건 뭐냐면 억제제를 처리했어. 나트륨 통로를 억제했대. 근데 칼륨 통로는 정상이야. 자, 원래는 나트륨 통로를 억제하기 전 정상이었을 때는 자극을 주면 막전이가 이렇게 나트륨 통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유입돼서 막전이가 이렇게 플러스 30까지 쭉 하고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나트륨 통로를 억제를 하게 되면 나트륨이 제대로 이동을 해 못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못했다? 못하더라 이거야.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못하니 이거는 자극이 전도되었다 안 되었다? 전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 칼륨의 통로를 이번에는 억제했대. 자, 나트륨 통로는 정상이야. 자, 이거는 억제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얘는 탈분극 됐다가 재분극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칼륨의 통로가 억제되니까 일단 활동전이는 생겨. 왜? 나트륨 통로는 제대로 정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칼륨의 통로가 억제되다 보니 재분극된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마지막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 틈을 경계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인데 우리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을 주는 방식,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을 줘서 자극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내가 뭐라고 했어? 전도라고 한다면,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 틈을 가지고서 자극이 화학 물질에 의해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 전달이라고 한다고. 전도가 훨씬 속도가 어땠다고? 빨랐다고. 근데 전도가 될 때는 양쪽 방향이었어. 하지만 전달은 축사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이동하나 가지에서 축사구로는 이동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전달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방향성을 갖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축삭돌기 막에는 그게 왜 방향성을 갖게 되냐면 축삭돌기 막에는 이렇게 시냅스 소포가 있어. 시냅스 소포란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를 얘기하는데 뭔가 축삭돌기 끝에서 나트륨이 확산돼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탈분극이 되면 이 시냅스 끝에 있는 소포의 막이 축삭돌기 막과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 그럼 이 아세틸콜린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탈분극이 되었다 이거야.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거야. 아세틸콜린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 들어가지는 않아. 유입되지는 않고 수용체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스위치처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그 다음 뉴런에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서 탈분극돼서 활동전이가 생기면서 자극이 이동했다 이 소리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축삭돌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으나 가지돌기 쪽에는 시냅스 소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 갈 수가 없었다 이거야. 되셨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반드시 마라톤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저연고 같은 경우는 전도에 대해서만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한 문제가 배점 높은 한 8점짜리 두 가지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도를 반드시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특강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기를 바랄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거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수고했습니다.